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밝고 알찬 방송을 모토로 대학 사회 언론 창달과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전 청대인의 길잡이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은 신속한 뉴스의 전달과 품위 높은 교양, 건전한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월, 수, 금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월 2일 수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S입니다. 네, 학경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찾아온 안녕하세요. CBS입니다의 진행 전한입니다. 학경님들은 혹시 실감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감세대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밀레니엄과 Z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즉, 실감나는 경험을 선호하고 소비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실감 세대의 등장 배경과 함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It's about to fall off. 위험해. I'm sorry. 눈물이 나. Yeah. 어둠이 내려와 사라져가. 멈춰진 시간 속에 disappear without a trace. 멈출 수가 없어. My last favor. I'm breaking down. 무너져 내리고 어둠을 비추네. Our fate, destiny, 운명처럼 차갑게 날 짓눌러와. Yeah. 불거진 이 어둠 속 깊어져만 가. Empty life. My
X세대와 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친숙하며 자극에 노출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인 청각, SNS 활동과 영상 시청인 시각 등 간접적인 자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경님들 혹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레디 머큐리를 모르는 세대까지도 열광하며 누적 관객 수 993만 명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여기엔 영화를 보면서 떼창을 할 수 있는 싱어롱 상영관이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합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프레디 머큐리의 명곡들을 따라 부르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람 형태가 젊은 세대의 오감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영화 알라딘도 OST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싱어롱 상영관을 도입함으로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획일화된 영화관의 모습에서 벗어나 실감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는 너의 뒤로 무거운 그림자 위로 마지막 네 이름을 불러 슬퍼도 울진 않아 눈물로 보내진 않아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질 때까지 부르다 너의 노래 슬픈 그 노래 눈물보다 슬프게 외침보다 더 크게 부르다 너의 이름 슬픈 그 이름 돌아와줘 혼자서 아프겠다고 끝까지 넌 웃으라고 보내는 내 다짐을 전해 하나만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다린다고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질 때까지 부르다 너의 노래 슬픈 그 노래 눈물보다 슬프게 외침보다 더 크게 부르다 너의 이름 슬픈 그 이름 돌아와줘 아무리 외쳐도 너는 점점 멀어져 가고 돌아와줘 대답이 없어도 너를 부르겠다 했지만 학경님들은 혹시 VR 카페나 방탈출 카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길거리에 이와 같은 카페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VR 카페나 방탈출 카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감 세대들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VR 안경을 끼고 다양하고 실감나는 체험을 하며 짜릿함과 쾌감을 선사해주는 VR 카페와 제한된 시간 안에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밀실에서 탈출하는 방식의 방탈출 카페가 오감을 만족시켜주어 실감 세대들의 이용률을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셀프 스튜디오와 실제로 느껴보고 침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모스 테라스 등이 실감 세대들의 취향을 정조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오늘은 조금 생소한 개념인 실감세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경님들은 모두 어떠셨나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 라이프, 소비 등 실감세대의 특별한 문화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기준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감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실감세대뿐만 아닌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마케팅 문화와 소비 생활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시나브로와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CBS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시나브로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잘 접하지 못하는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나브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가져왔는데요. 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씨가 피고 산새가 울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내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이 시는 1938년 5월 윤동주 시인이 만 21세에 탈고한 작품으로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시인 중 하나로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시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38년 4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비해 설렘의 감정이 전해집니다. 윤동주 시인은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다짐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시사 대학에서 새로운 길을 걸으며 원고지에 식민지 백성의 고뇌와 역사의 무게를 실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조선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체포했는데요. 결국 28살의 나이로 그토록 다짐했던 새로운 길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지만 시에서 나온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라는 구절처럼 길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짊어졌던 고뇌와 역사의 무게는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작품들로 끊임없이 이어져 우리 모두의 가슴에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대부분 유명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시를 처음 들어보신 학형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아픈 시대 배경이 담긴 만큼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시와 함께 돌아올게요. CBS 뉴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청주대학교 펜싱부 강민우가 제59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 앳베 개인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천 어울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민우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처음 열린 전국대회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민우는 4강전 상대인 한국체육대학교 안태영을 15대 13으로 누르며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박한빈을 15대 14 극적인 점수로 따돌리며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주대학교 창업동아리 CNS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테라피 치유 제품 아이템으로 2021년 소셜 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업동아리 창업기업 메이킷라이프가 방문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갇혀있는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크래프트청은 타일을 활용한 벽화로 우암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 골목길 코디네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대 윤성훈 추창업 지원단장은 청주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학생의 창업활동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관자력 안전기술원 인턴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1년 3차 청년 인턴을 공개 채용합니다. 경영, 회계, 사무, 환경,
에너지, 안전 부문에서 채용하며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취업보호 대상자를 우대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하코 직원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모집 직종은 화학공학시험원입니다. 업무는 기계 설계, 화학약품 배합, 상품, 제품 개발 및 연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복리후생은 4대 보험, 식비 제공, 교육비를 제공하며 연봉은 2,9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자차 출퇴근이 가능한 저와 섬유공학, 이공계열 졸업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를 타고 과거의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과거를 타고입니다. 오늘은 음력 1995년 6월 2일 날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삼풍백화점은 서초구에 위치했던 고급 백화점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백화점이었고 그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1995년 4월에는 5층 북관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5월부터는 이 균열에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는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고객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과 영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5시 50분부터는 경연진들에 의해서가 아닌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고함이 5층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는 소리였고 건물이 우르릉 하면서 우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네요. 결국 오후 5시 57분 5층 바닥에 가장 약한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둥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삼풍백화점의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때 백화점 5층의 잔해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며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약 20초 만에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됐으며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를 소개해보았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과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황수빈이었습니다. 신비한 랭킹 사전.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알아보는 온갖 랭킹, 신비한 랭킹 사전 진행의 전환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랭킹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라면 랭킹입니다.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 연간 73개가량을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형님들께서는 라면을 많이 소비하시나요? 어떤 라면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우리나라는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라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학형님들께서 선호하는 라면도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면 소비국 1위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 랭킹 4위는 시장 점유율 10%로 농심의 안성탕면입니다. 이 라면은 1983년에 출시됐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깊은 국물 맛을 지닌 덕분에 상당히 두터운 고객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 랭킹 3위는 시장 점유율 12%로 삼양라면인데요. 1963년에 한국의 최초의 라면으로 출시되어 선호도가 높은 라면 탑10에서 가장 오래된 라면입니다. 또한 특유의 해명과 좋은 기업 이미지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 랭킹 2위는 시장 점유율 14%로 오뚜기의 진라면 매운맛이 차지했습니다. 1988년에 출시된 진라면 매운맛은 11년째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진라면은 소비자들에게 착한 라면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면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뺨에 내려앉은 달빛도 너네 그보다 더 가까이 내가 곁에 있을래 가까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 랭킹 1위는 시장 점유율 42%로 농심의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은 1986년에 출시되었고 재작년부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면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경님들께서는 선호하시는 라면이 랭킹에 오르셨나요? 올랐다면 랭킹에 있지 않은 희귀한 라면을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만약 어떤 라면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학형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신비한 랭킹 사전 속 라면들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은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작의 문수희 프로듀서, 기술의 임지수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전함이었습니다. 본 방송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을 검색해주세요. 네 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쩌다 이렇게 끌려나 치명적인 연기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6월 2일 수요일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방송약고 CEBS 주 3회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 여기는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